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저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 조금 까다롭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할까? 하락으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한데 내일의 연속성이 고민이 되고, 그런데 막상 안 사고 나려 하니 조금 아쉽고 그런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나요? 저도 같은 하루를 좀 보내고 왔습니다. 저도 오늘 시장에서 여러 분들과 호흡을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장이 좀 어렵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반도체 위주로 빨갛게 들어오니 지금 어떻게 내가 포트를 꾸려야 될지, 내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혹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를 팔아야 할지, 이 고민. 사실은 이런 고민은 원래 항상 하는 거긴 하지만 오늘, 어제는 조금 더 극명하게 있었던 하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4월 4일 찐시황 장 마감 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잠시 화면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바로 편하게 수급 볼까요, 여러분들? 수급을 보시면 5,800억이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외국인들이에요. 일자별로 보시면 거의 안 팝니다. 계속 삽니다. 그죠? 조 단위로 계속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은 다행히 좀 들어온 상황이고 선물도 좀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장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리고 어제 거를 좀 보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다 팔고 삼성전자만 일부 산 거고요. 그죠?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는 3,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3,600억 매수, 1,900억 매수 합치면은 2,000억이니까는 거의 5천억 정도 되는, 5천억이 좀 넘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살 수 있었던 시장에서 대부분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2월에는 밸류업만 샀죠. 자동차라든지 은행, 보험주 같은, 그리고 지주사 관련주들을 샀는데 한 1, 2주 된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잘 나오고 나서부터는 들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고 있는 외국인들, 여러 가지 종목들을 다 같이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살 돈의 일부를 쪼개가지고 코스닥 쪽에 흩어뿌려 준다면 굉장히 장이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수급이 소위 몰빵되어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뭐 저도 많이 고생 아닌 고생을 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려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얘기를 좀 이어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들어왔는데, 보시면은 지수는요, 여기 보시면 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선을 종가까지 깼어요. 깼는데 이런 식으로 갭으로 상승을 시켰다. 그리고 전에 갭으로 하락시킨 부분을 다시 갭으로 메꿨다 하면 추세를 복귀하는 것을 다시 의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좀 재미가 없고, 혹은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장에서 계속 국면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시장 국면을 봤을 때 아마도 제가 추측을 해본 건데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지금 시장은요,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빠르게 매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크게 매매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도 크게 쓰시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매우 크게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는 한편에서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 보면은 하이닉스에 샀는데 삼성 SDI 저희 어제 영상 보시면은 2차 전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빠졌기 때문에 일단 2차 전지도 조금 들어가 볼 만하다. 왜냐 가격이 좀 싸졌다라는 부분인데 SDI까지도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전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위주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기간 봤을 때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외국인들보다는 매매 패턴이 좀 적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레버리지, 더존비전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왔는데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기관 수급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의 수급 패턴이 보이고 있다. 아침에 오전 방송이라든지 장중에는 보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장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매매를 하는 직원들끼리 혹은 투자자분들끼리 오늘은
반등이 나오면 파는 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떻게 좀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 있으면 이따가 손 한번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팔아야 되는 날을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은 어제처럼 코스닥으로 볼까요? 어제처럼 어제 그래서 이틀 동안 추세적으로 하락이 크게 나온 것 같을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정말로 세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V자 반등이 안 나오면은 여기서 바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한 이틀 연속 많이 조정받은 거에 따른 일시적인 반사 효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반사 효과가 나올 때는 어제 단타를 하라고 많이 빠질 들어갔던 투자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르면 다 바로 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매를 좀 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 주도주 위주로 세게 매매를 들어가게 되고요. 그게 최근에 반도체에서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제만 베팅이 좀 들어갔었겠죠. 21선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역시나 한 9% 정도 장중에 오르다가 위에서 빠지는 윗꼬리가 달리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늘 시장 보시면은 한미반도체 빠졌죠. 그렇게 좋았었던.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장이 오늘 5%나 빠졌어요. 한미반도체 치고는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저는요, 이런 주식시장의 좀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장이 투자자분들마다 이게 반등장이냐, 혹은 내가 매매라는 장이냐라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반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소위 낙폭과대 원적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레거시 종목들 위주로, 특히 유진테크 이런 거 보이시죠? 굉장히 강하게 올랐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HBM 종목들도 오늘 올라가기는 올랐지만 오늘도 역시 레거시 종목들도 많이 센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을 살라고 기존에 가장 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그걸 팔고 그 다음에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인 종목들로 들어가게 되는 효과.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오르면 파는 날. 이런 식의 일종의 트레이더들끼리 많이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요. 내일까지 시장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은 최근 시장의 기조를 이어받을 수 있긴 있겠지만 만약에 내일 반등이 안 나오고 조금 더 밀려버리게 되면은 최근 하락은 조금 더 진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장 그리고 금요일장 아시죠? 어떤 부분 보실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낙수 효과로 어디가 떨어질지 하얗게 포인트 하나 그리고 미국에서 고용보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아마도 시장은 고민을 하는 하루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이거가 굉장히 저도 장중에 좀 볼 때 매우 헷갈렸어요. 매우 헷갈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올라올 때는 조금 줄이긴 줄였습니다. 최근에 주식을 조금 많이 줄이진 않았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한번 푹 꺾였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조금 주도주라든지 시장 장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새로운 주도 섹터를 만나게 되면은 소위 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음의 뭔가의 찬스를 잡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꺼질 때는 종목의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있든 한이 있더라도 조금씩은 줄여서 현금을 만든다. 이게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매매 패턴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여러 가지 종목들이 같이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핵심 키포인트는 2번 연속 나오는 종목들, 2번 연속 나오는 섹터가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오늘 좀 약간 보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오늘이요. 오늘 4일과 5일 사이가 중국의 청명절이라고 하죠. 청명절을 연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소비를 하러 해외여행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도 휴장이기도 하고요. 장중에 보시면은 아침에 나스닥 선물이 좋았어요. 지금도 좀 오후 현재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좀 반등을 이끌기도 했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징적인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소위 저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혹은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개별 종목 이슈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섹터가
동반으로 올라간 경우를 먼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섹터가 동반으로 다 올라간 경우는 오늘은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중에서 가장 최근에 추세가 좋고 그런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 보이시죠? 그냥 뭐 얘는 조정이 없어요. 이런 식의 나오고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는 재룡전기 장난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재룡전기, 현대일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전선주들,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도 일부는 반등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시면은 재룡전기처럼 추세를 이끌고 가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가온전선처럼 빠지다가 아 얘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11%씩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냐면 나한테 맞는 종목의 결을 고르는 겁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재룡전기 같은 패턴이 좋아요. 왜냐면은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들을 상대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추세가 꾸준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야 나는 변동성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생각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선택입니다. 항상 주식은 나의 선택. 그리고 인생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 그죠? 그렇게 되실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종목을 반도체에서 안 뽑을 수가 없는데 물론 그 이런 전력기기 있잖아요. 전력기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냥 더 이상 뭐 더 드릴 말씀도 없고요. 일단 움직이고 있다. AI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수요 폭증 때문에 당연히 전력기기 쪽 당연히 쇼티지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당연히 전력기기 쪽 노후화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투자 사이클은 계속될 수 있다. 이거 여러 번 들어보셨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특징 종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소부장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마이크로 저의 생각의 결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언제 처음 봤냐면은 지난주에 오늘 공시 볼까요? 편하게 우리는 HTS 보고 공시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는 하이닉스를 봐야죠. 하이닉스 오늘 5%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다트를 보고 여기서 보이시죠? 미국 인디애나주의 신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 투자. 그죠? 당사는 신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장 건설 관련하여 인디애나주와 협의를 완료했다. HBM 생산을 위해서 하겠다. 언제예요? 2028년도 하반기 양산 예정이다. 그렇죠? 이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공시 이전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추측성 기사는 한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주일 전에 나왔을 때 하나마이크론이 급등이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죠? 아마 요때일 겁니다, 요때. 3월 27일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이때 올랐는데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또 밀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종목을 트래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라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요즘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행동을 해요. 예전처럼 그럴 것 같아 해서 쩌자작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이런 의구심이 있는 시장. 즉 확인을 하고 공시로서 드디어 우리가 확정이 되었다는 걸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의 장중에 25%까지 갔나요? 그쵸, 25.4%. 장중 25%까지 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왜 하이닉스 얘기하는데 하나마이크론 얘기하느냐? 오사트잖아요, 오사트. 오사트. 그쵸? 당연히 오사트 공정은 HBM의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 당연히 패키징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이닉스랑 이전부터 협업을 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주로서 각광을 받겠죠.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전부터 강하긴 했는데 제가 오후에 장을 오후까지 보니까는 종목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아, 드디어 반도체가 가는구나. 어제까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쫄았는데, 그죠? 쫄았는데 드디어 다시 해보겠구나 해서 오후 1시 이후부터 다른 종목들이 뿅뿅뿅 올라가는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우리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야 된다. 사실은 적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도 매일매일 기분이 바뀌어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국장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하나마이크론 이런 결로 올랐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방송에도 거기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시던데 유리기판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유리기판을 얘기할 때 제 주식으로만 좀 말씀드릴게요. 필옵틱스요, 그죠? 유리기판 관련 대장주로서 편입이 돼가지고 이게 꾸준히 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옵틱스 아시죠? 필옵틱스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산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 있는 것도 역시 선배님들이 아침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오케이. 좀 부담이 있죠. 뭐 종목 폄하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담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형주가 안 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넥실리스죠. SKC 자회사. 넥실리스가 직접적으로 유기판이 관련이 있는데 16% SKC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업황이 진짜로 강해지면은 대형주단도 이렇게 간다. 그리고 대형주단이 한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뒷심을 받쳐주게 되면은 그 테마 자체도 한 번에 꺼지는 경우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섹터 갖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어찌됐든 판단 여러분이 하시긴 할 텐데 일단 오늘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섹터가 강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새로운 종목들이 관련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거 오늘 종목 편입된 게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넥실리스랑 협업을 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편입이 되면서 16% 정도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보는 한도입니다.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여러분들 종목과 테마와 여러 가지 관계들은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즉 뭐가 태어나고 떨어지는 과정. 예전에 제가 우주항공조에서 뭐가 들어왔고 즉 새로 편입된 것 같을 경우는 적어도 내가 그걸 매매하진 않더라도 그 섹터에 보고 있으면 그거 새로 편입된 거를 관종에 편입을 시켜서 내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뭘까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게 세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항상 트렌드한 뉴한 거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좀 빠져요. 그리고 빠지는 현상이 뭐냐면 수급이 이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섹터에 신규 상장주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주들이 죽게 되는 현상이 이런 겁니다. 즉 주식의 원리가 거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조금 더 알고 계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종목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겁니다. 한화오션. 조선주가 최근에 좋았다가 조금 한 열흘 정도 좀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하나오션이 장중에 10%나 빠지는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 조선주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소위 연속적으로 매매하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다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잘 21선까지 잘 버티다가 그렇죠 여러분들. 버티다가 이렇게 갑자기 푹 꺼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오죠. 플랜트, 풍력 쪽 이쪽을 한화에서 하나오션이 받는다. 보이죠? 플랜트 풍력 사업을 양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거를 중기적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는 시장에서 놀랍니다. 왜 놀래냐면요. 왜 놀라겠어요? 조선주 밸류에이션만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럼 이거 해상풍력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줘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일단 투자자들 같은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팝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벤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레포트 봤을 때 이거 좋다면서요 라고 써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쌍끌이로 때립니다. 이게 나쁜 놈들 우리한테는 좋은 얘기했고 니들은 때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런 이벤트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투자했던 논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리스크 회피차 때리는 겁니다. 일단. 그런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깨지면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눈높이에서 굉장히 나름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요. 오늘은 여기저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핵심은 밸류업입니다. 밸류업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빠졌었죠. 빠졌었는데 오늘 밸류업 종목들을 오랜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기아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기아 보세요. 지금 여기서 1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깨졌다가 그럼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25%까지인 건가요? 깨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즉 근데 올라오더라도 빠진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티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오늘 너무 과하게 빠지기도 했고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자체를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뭐 선반영의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밸류업도 좀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최근 이틀 동안 어수선한 증시에서 그래도 미국발 훈풍이 조금 들어왔었고요. 반도체 위주로 들어왔는데 올라올 때 밸류업과 반도체의 견해를 하면서 그래도 시장이 훈풍을 줬긴 줬지만 코스닥 입장이라든 중소형주 입장에서 아직 온기가 뻗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일단 금요일까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